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바람이 좀 선선해지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수험생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시기죠. 그렇죠. 교육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저도 서울대, 봤어요. 네. 예. 서울대에서 문과이과 상관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과, 이과가 사뭇 대립적으로 느껴지고 있죠. 그쵸. 솔직히 문과가 좀 부대접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문성합니다 하는 말도 있고요. 맞아요. 저도 문과거든요. 네. 취업할 때는 문과가 확실히 불리하죠. 그렇죠. 네. 그 통합 선발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이다. 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문과적 소양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고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은 확실히 인문학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답이 없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예. 백지에서 답을 찾아가야 할 때는 순수한 사고력이라든지 논리력 그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지식이 정말 요긴하긴 합니다. 그 역사에서 다양한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문과적 인물의 대표를 찾으라고 하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꼽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보면 당시의 인재 발탁 제도를 살펴보면 문과와 무과, 작과가 있었잖아요. 네. 문과는 유학이라는 인문학적 지식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지금의 문과생보다 더 문과생다웠던 이들이 바로 조선의 문관들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원래 문과를 지망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의 영향으로 문과로 전향을 했죠. 무인으로 사셨지만 문과 출신다운 모습을 평생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산에도 보면 원균을 두고 공은 병법을 모르시오라고 물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이순신 장군이 확실히 책과 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문과생답죠. 네. 그 문과 시험을 볼 때도 일화가 있습니다. 시험관이 어떤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그때 독서력이 빛나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 시험관이 깜짝 놀라면서 무인이 어찌 그런 일까지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했다고 전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봐도 계속해서 대단한 일화가 나오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인문학의 능력 중에 하나는 소통 혹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네. 그 이순신 장군은 주민들과 같이 집신을 삼기도 하면서 마음을 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인근 지리나 해류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희화 장수들하고 장병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한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소통의 힘이 가장 중요하죠. 뭐 군대든 회사든 심지어 동호회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결국에는 소통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기업에서 IT 분야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중요해졌습니다. 네.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통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PO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워낙 고난이 막강해서 미니 CEO라는 별칭도 있다는데 근데 이들 중에 문과 출신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소통과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이 탁월한 까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보다 오히려 이 PO 확보에 더 열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이들이 인재인 거네요. 그렇죠. 그 임진왜란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끈 리더를 살펴봐도 문과 출신이 좀 두드러집니다. 우선 큰 전투를 치른 장수를 모아보면 신립, 이일, 권율, 김시민, 이순신 장군 등이 있습니다. 이 패배한 신립과 이일은 모두 문과였습니다. 승리한 전투를 보면요. 김시민은 문과 출신인데 권율은 문과죠.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문과에서 기본기를 닦은 통합형 인재입니다. 전쟁은 정말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예. 급변하는 상황에 다양한 아이디어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정말이지 통합형 인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네. 임진왜란은 분명히 우리가 이긴 전쟁입니다. 네. 일본전 기록을 보면 1592년 4월부터 조선에 넘어온 일본군이 22만입니다. 1년 후까지요. 근데 1년 뒤에 살아남은 숫자를 보니까 12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해도 최소 10만이 사망한 거죠. 군인의 절반이 죽었으면 이겼든 졌든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본이니까 계속 진격한 거죠. 조선은 무능한 지배층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하다가 명나라 군대 덕분에 겨우 나라를 유지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다스려주겠다. 일본 제국주의의 논리죠. 참 늘 느끼는 거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은 참 늘 교묘합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기 전을 보면요. 권율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기고 이순신 장군을 유례없는 초고속 승진을 시켜놓은 거. 이것도 조선의 정치가 한 일이거든요. 또 하나 더 이제 조선의 지배층을 양반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의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의병은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고요. 조금 과하게 말하면 몇백 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몇백 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군요. 의병의 역사를 그렇게 길게 잡을 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보면 지방선비들 혹은 살인들이죠. 네. 살인들이 조선 초부터 지역 자치를 실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권력층의 전횡을 막겠다는 취지죠. 그렇지만 중앙의 훈구 세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훈구와 사림의 갈등에서 사화도 일어납니다. 선비들 많이 죽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이황, 이이 같은 분들이 등장했을 즈음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렸습니다. 조선 사회가 성리학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요. 네. 그리고 살인들이 본격적으로 향약을 보급하는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향약은 좋은 일을 권하고 잘못을 다잡는 그런 순기능을 했다고 외운 기억이 나요. 예, 맞습니다. 그 인문학적 교훈을 이제 전파하려고 만든 거죠. 그 지역 양반 중심의 향약은 다른 크고 작은 단체도 흡수를 했거든요. 네. 개나 두레 같은 것들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연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외란이 터진 거죠. 그 의병이 신속하게 일어났잖아요. 그게 네. 살인들의 몇백 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문과의 힘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영문과 출신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의병이 없었다면 임진왜란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장담 못하죠. 예, 맞습니다. 이과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모인 자리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아요.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곧 인문학이고요. 인문학적 사고에 익숙한 공동체가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인문학적인 바탕을 탄탄하게 갖춘 후 구체적인 기술을 익혀야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을 문과와 이과에 접목시켜서 설명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이순신 장군이 문과 이과 논쟁에서 훌륭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저는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이 있을까요? 당연한 노래인데요. 테스형입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그 소크라테스는 인문학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네. 이 우리의 그 훈화형, 산전수전 다 겪은 나훈아 씨도 결국 소크라테스한테 온갖 질문을 다 던집니다. 그래서 결국 인문학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테스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이론이었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나훈아 테스형.